JTBC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위법 행위가 이 정도면 탄핵 대상 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헌법재판소가 10가지나 되는 위헌, 위법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보인 재판 행태가 매우 정치적이며 절차적 공정성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등 최고 법원으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위헌, 위법을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판은 6,300명의 교수들이 함께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과 대한민국 2030 청년연합 외 827개 단체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엊그제 도하 각 신문의 대표적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지적한 헌법재판소 10가지 위법 사례라며 광고를 내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지른 불공정하고 졸속적인 재판 진행을 해온 실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대로 법률이 위헌 여부 심판을 비롯하여서 공직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심판으로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해서 통합 진보당 해산 심판, 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을 해왔습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헌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답게 많은 신뢰를 쌓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들 때문에 헌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3심제인 일반 재판과는 달리 헌재는 단심제여서 더 신중하고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반발과 불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비 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번 비상계엄 등 1년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악의 신뢰 파탄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편향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흥배 소장 대행의 경우 과거 사회관계망 등에 올린 글이 야당과 진보 편향적이어서 중립성을 많이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동생이나 배우자의 활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연인지 이들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중립성에 큰 흠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까지 들어온다면 우리법 인권 출신이 4명이나 됩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구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리 편이면 무조건 임명한 탓이 큽니다. 문 이 재판관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 재판관은 얼마 전 민주당이 선출했습니다. 특히 마 재판관 후보는 정계선 재판관이 법원장으로 있던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한 법원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동시에 선출하는 민주당의 배짱이 놀랍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2018년에 해산됐지만 인권법 연구회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렇다면 허영 교수가 지적한 헌법재판소 10가지 위법 사례 가운데 정치 편향성을 제외하고 주요 위법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헌재법 32조에 의하면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헌재가 원본이 아닌 사본은 괜찮다며 검찰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은 일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헌재는 소추인 즉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위법인데도 그대로 둔 것은 헌재가 사기 탄핵을 용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란죄를 빼겠다면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서 재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소추 서류를 즉시 수신 간조로 처리한 뒤 공판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헌재법 29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변론 기일도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변론을 강행함으로써 헌재법 40조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피소추인 증인신문 참여권을 박탈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에도 헌재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하고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홍장원의 메모에 대해 필적 감정을 통한 진위 확인 없이 증거로 채택해서 형사소송법 312조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특히 헌재는 계엄선포의 핵심 이유인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위한 피청구인의 계속된 인천 연수을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거듭 각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영배 대행은 탄핵 재판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이미선 재판관도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이 아무리 정치재판 성격이 짙다고 해도 이처럼 10가지에 걸쳐 불공정하고 졸속재판으로 진행된 심판이라면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지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이 이처럼 불공정하고 졸속적인 재판으로 위헌 위법을 자행했다면 헌재 자체가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